최근에 검거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찰 기자들이 사건 취재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 저희도 많이 들어봤지만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죠. 사실은 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다툼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변호사님 우리 피의 사실 공표 관련된 법조문 좀 네,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제 우리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검찰 또는 이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체는 검찰, 경찰,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예. 직무상 알게 된 이제 범죄 혐의 사실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다 끝나고 법원으로 재판을 넘기는 절차를 기소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판이 넘기기 전에 이제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는 법령 자체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법률이거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피해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았다는 검사분, 경찰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없는 것 네. 같아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사건 관련된 보도들은 그 출처가 경찰이나 검찰 아니고서는 네. 물론 이제 취재 과정에서 발굴해낸 기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춘천경찰서는 며칠 누구를 무슨 혐의로 뭐 구속했다 내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우리 인식 속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시켰다면 저 사람은 잘못했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재판 열리기 전에 사실 그거를 규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 법조 기자들 취재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경찰과 검찰과 친해서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네. 거기 쌓여있는 서류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 사건은 뭔가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해서 알아보고 관계자를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서 기사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돌아다니는 정보를 알거나 속된 말로 빨대를 꽂아놔가지고 이 검찰과 경찰 중에 친분이 좀 이제 친소가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살짝만 정보를 흘려주죠.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이 높은 데를 뭐 평가를 잘 해줘요. 뭐 우수 경찰관, 심지어는 우수 뭐 형사과에 뭐 저 강력팀이라든지 폭력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수 경찰팀. 그게 뭐냐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무슨 경찰서가 누구를 어떻게 검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화 돼가지고 평가하는 데도 반영이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경쟁을 했죠, 과거에. 경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가 되면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혐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공보실 쪽에 통해서만 됩니다라고 해서 공보실에 전화를 하면은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에 있는 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공식 답변이죠. 네, 그러니까 취재가 엄청 힘들긴 힘든데 근데 언론이 이렇게 수사 단계마다 이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도 취재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사실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는 여러 기구가 있고 단체가 있고 하지만 언론은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사회 공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이거는 경고만으로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알려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보호 가치라는 얘기죠. 헌법상 얘기 나온 거 보면. 근데 그거와 방금 말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과 이게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례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줘야 된다는 게 이제 공보 준칙으로 기준은 있어요. 보니까 있지만 첫 사례가 될까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한 300건 정도가 기소 여부가 검토되고 했지만 한 번도 안 됐는데 내가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검찰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피해사실 공표죄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원칙이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도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피해 사실 공표죄를 규정을 해서 기소 전에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또 이제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같은 행정 규칙, 예를 들면 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이런 훈령을 통해서 일부 예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오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차라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오보를 막아서 이제 인권 보호를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중대 범죄, 강력 범죄, 강력 살인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또 기소 전이라도 또 네. 얼굴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물론 피해 사실 공표죄로 좀 범위가 막혀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객관적인 명확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아름아름 듣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이제 가짜 뉴스들이 퍼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좀 그런 균형을 좀 기자님들께서 맞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또 현장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사실 정보의 비대칭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알려주거나 뭐 흘려준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건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 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경찰이나 검찰에 이게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노코멘트 해버리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디까지 수사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취재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좀 빠르게 보도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이제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제한을 마냥 해버리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지금 얼마나 SNS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또 돌아다닐 수 있는 좀 빌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중요한 게 빨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관계자, 수사 관계인 중에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는 원칙상 안 되지만은 이 정도는 알려줘야 이 사회가 제대로 오보 없이 갈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언론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분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확실하니 다른 보강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거를 추가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 허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허위 동선 발표 네. 이런 것도 네, 사실 네, 딱 그 사례잖아요. 아직 수사 들어갔는데 기소도 안 된 상태인데. 보도가 됐죠. 근데 보도가 됐죠. 네.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오보가 나고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다른 혐의가 없는 사람이 또 이제 혐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공보준칙상 오보를 먹을 수 있는 이 공식적인 사례가 브리핑. 아닐까. 네. 그래서 공식 브리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 영화상에서도 봤지만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신문 기자가 그 탁하니까 뭐 억하고 죽었다는 그 내용을 사실은 검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취재를 알게 돼서 결국 그게 6월 항쟁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화된 정보를 유통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